자, 민주당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네 분 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후보가 이렇게 급하게 이 투표율이 예고된 것 치고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분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네 분 다 사실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고 네 분 다 아마 고민을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어제 다 모시기로 했다가 어제 밤 마지막 순간에 다 취소하셨거든요. 네. 혹시 왜 갑자기 취소한지는 아십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아니, 취소를 안 하신 김민석 의원만 저희가 모셨는데. 아니 저 오늘 이렇게 저만 불러주시고 제가 나와서 혹시 제 당선을 예측하셔서 불러주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나머지 네 분도 다 나오기로 하셨다가 네. 다 나오기로 했다가 어제 밤늦게 세 분이 동시에 예. 이상하다. 그리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도 네, 저도- 취소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머 김민석 의원 취소 안 하셨어? 네. 잘 그렇기도 하고 모셨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된 것이 저도 출마 이렇게 되면은 출마하시는지 또 출마 선언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전에. 하여간 근데 이번 과정이 뭐 급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이렇게 다들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김민석 의원만 요청한 게 아니라 네 분에게 모두 요청해서 네 분 다 나오기로 하여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시간을 배정해 놨는데 어제 밤늦게 세 분이 취소를 하시는 바람에 김민석 의원만 모신 것이지. 공장장님이 좀 싫어하시나요? 왜 갑자기 아니,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그 얘기는 그렇고요. 근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당내 갈등을 봉합할 생각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어떤 이제 기자들이 잠깐 뒤에 이제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할 때 네. 어떻게 봉합하실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답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전통적인 의미의 봉합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국면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봉합이라는 게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도 일단 그걸 이제 꿰맨다라는 네, 덮고 넘어가자. 의미잖아요. 덮고 넘어가자. 근데 저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지금은 원칙을 확고하게 하면서 지혜롭고 신속하게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네. 봉합이라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부결, 가결.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이 그냥 하나의 표가 아니라 당의 진로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네. 아닙니까? 총선까지도 민주당 다 미래까지도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흔히 언론에서 분류하듯 뭐 친명 일색이다 뭐 그런 이런 식이 나오는 것.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가결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당당하게 임의라 그래 놓고 본인들이 당당하게 의총에서 말도 못하고 당당하게 원내대표 선거에도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토론되고 비판되고 정치적으로 정리되고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봉합이라면 저는 봉합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안 쓰게 될 것 그 같다라고 과정은 사실은 봉합이 아니다. 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령 무슨 이렇게 하면 분열이나 무슨 분당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저는 잘못된 부분을 명료하게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뭐 책임을 또는 묻고 이런 것은 분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봉합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거예요. 어떻게 덮고 넘어갈 문제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그리고 이제 방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 이전에 예. 사전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지금이라면 예. 나는 이래서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거 뭐 만약에 가결표를 던졌다면 내가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한 이유는 설명하고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뜻을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가령 그걸 가지고서 일각이나 또는 뭐 여권 이런 데서 뭐 야 이걸 뭐 색출이냐. 근데 이건 색출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이 밝히고
이야기하고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숨길 일이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숨길 저는 일이 그런 아니니까. 것을 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덮고 넘어가자. 그걸 봉합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당연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존재하는 갈등이니까 갈등 관리를 책임을 해야죠. 묻는 방식으로 하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최고회의라든가 그리고 당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총에 직접 참석해서 토론을 하고 들어본 바에 제가 느낌은 이랬거든요.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떤 분들은 나와서 초선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고민을 했다. 근데 나는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 그렇지만 전체를 생각해서 마지막에 나는 부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결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결을 했거나 또는 사실상 가결을 주도했거나 또는 심지어 그 과정에 뭔가 다른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훨씬 더 정치적 경험도 있고 책임도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혀 말을 안 하고 가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케이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앞에 처음에 제가 예로 든 분들은 비교적 더 선이고 비교적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잘못됐으면 또 변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또 계속 그 주장을 고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와 또 그렇지 않게 침묵하거나 일종의 슬그머니 뒤에서 뭔가를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렇게 보면서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또 지도부나 다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냐 아니냐 어떻게 징계할 거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당장 보면서도 아유 저분은 고민 많이 했네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은 다르지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 것이 분명한데 뒤에서 슬그머니 입고 딱 닫고 그럴 수 있지 또는 어떤 경우는 방송에 나가서는 포탄을 쏘는데 의총에서는 한마디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맨날 당을 때리면서 이제는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행태들은 이제 이런 정도의 큰 일을 지나면서 앞으로 사실상 여권이 민주당 깨기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고 해서 지금 하다가 이번에 한번 휘청 한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교훈을 얻어서 딱 원칙을 갖고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혜롭고 신속하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의 생각은 우리는 총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이 과반의 입법 대우도 유지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장관에 대해서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와 임무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은 빨리 안정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가령 최고위를 포함한 또는 앞으로 뽑히는 원내대표 어려운 과제죠. 지도부의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과제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을 생각한 바를 최소한 의총에서는 드러내고 그것이 중대한 결정이니까 분명히 자신의 명무가 가치가 있겠죠. 그럼 드러내놓고 토론하자. 하지만 이 대우를 유지해서 할 일은 또 해나가자. 그리고 정말로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정치적인 또 책임을 물어야죠. 거기서의 법이라는 것은 뭐 그 일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규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의 규율이 있죠. 징계하거나 출당하거나. 네. 예. 만약에 그게 심각한 사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일단은 다 그런 토론과 공문 공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등에 동지의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부결하신 분들 또 한쪽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의원님은 이 가결표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왜 가결표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멘붕 상태가 온 뒤에 직후에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그때 굉장히 격렬했다면서요. 네, 제가 사실상 뭐 포문을 열다시피 했는데 두 번째 발언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조금 생각이 정리돼야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생각은 정리 안 되지만 그냥 가슴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협잡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결과는 협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로 든 중에 정말 고민을 하셔서 나 개인은 가결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 이게 결과가 정말 과결로 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기권이나 무효를 한 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인의 생각과 결과 자체가 가결이 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은 소용이 없죠.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가결이 된 것은 그냥 이것이 뭐 불체포 특권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표에 그 표를 얹어가지고 이재명을 서른 의원이 얘기했지. 난 탄핵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탄핵한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내 다수의 뜻을 모으고 그것을 설득해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그건 나는 탄핵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극소수이면서 국민의힘 표에 얹어가지고 그걸 탄핵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반란인 거지 않습니까? 협잡이다. 협잡이죠. 그건 마치 고민하신 분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의 결과는 고민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 총으로 쐈는데 그 총알 살 때 나 참 고민 많이 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을 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전에 이제 입장을 공개해서 글을 썼고 근데 투표 그날 가결 부결 투표를 하기 직전 의총에서 분위기가 거의 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발언을 안 했는데 제가 결과가 나온 후에 의총에서 협잡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가결로 나는 것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생각한다면 혹시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한 본인의 순수한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정 그랬으면 이견을 표시하면서 당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 기권이나 무효를 했던 것이 지혜로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두 명만 그렇게 안 됐어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두 명. 이게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찜찜함을 남기면 안 되는데요. 저는 당론 이게 주장을 하다가 어차피 최고위원회에 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건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당론으로 아는 것이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정치는 어떤 부분이 조금 미심쩍고 그러면 끝까지 주장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명료하게 안 하면 제가 그거 하기 투표 들어가기 직전에 이거 당론으로 안 하. 그리고 더 세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후회가 남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회합니다. 지금. 그런 후회들이 정치에는 항상 있죠. 예, 정치에는 항상 있고 지나간 일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끝까지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네.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가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투명해야 됩니다. 솔직하고. 그렇죠. 정치는 특히나.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났고 이제 이거는 뭐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니까요.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반장선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지율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원내대표 선거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예. 동료니까 말을 솔직하게 할 것 어렵죠. 같지만 사실은 같은 대등한 동료라서 덕담해주고 나중에 딴 사람 찍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시기로 하고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부터 가장 우선순위를 처리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현재?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네.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모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 뽑힌 원내대표로 포함한 최고위가 최고위를 계속 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 그 심사와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 승리하자. 이것에 일단 기본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저는 첫째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그것이 내부에서 그의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흔들기에 대항해서 당을 지켜나가는 이 기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와 이런 과제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의 마지막이 이제 예산과 입법 하고 나면 그냥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는 큰 의미는 없어지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근데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대법원장 인준도 있고. 그 중에서도 1특검 4국조 그런 문제 등등도 특검도 있어서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리한다.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대법원장 인준 문제 일단 지금 사실은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국민들이 특검이나 국조를 하자고 해도 질질 끌어버리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 문제는 적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인정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료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것부터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앞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2번 최근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상황이 도래하든 총선 권총장은 이재명 직인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이제 우리 정청래 수석께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라. 또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이 적어도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